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신풍제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텔레그램 있습니다.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그리고 카카오톡도 다시 한번 저희가 아이디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시면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몰래 귀에다가 때려박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방금 찍고 와가지고 어쨌든 신풍제약이 공매도 비중이 오늘 23%로 또 어마무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수 편출되면은 또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이제 외국인들이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한 3일 정도에 한 30만 주 팔았습니다. 33만 주 정도. 이것들이지 뭐. 이놈들이 주범이죠 뭐. 딱 티나는. 이거 보고 그래도 JP모건 서울은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까? 만약에 혹여나 또 짝짝꿍 하는 애들이라고 하면은 형님 공매도 좀 치십시오. 저는 오늘 좀 상환 좀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기관도 믿을 수가 없는데 외국인들은 더 못 믿겠죠. 차라리 근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기관놈들보다 외국인놈들이 낫습니다. 그 외국인놈들은 그래도 탈출 기회라도 주거든. 한번 장중에 올려라도 주거든. 근데 기관놈들은 기관 투자자가 평가받는 요소 중에 이제 지점 영업하시는 분들 빼고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평가받는 요소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데 종목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주식 살 때 처음 고려하는 게 뭐죠? 종목 선정된 다음에 일단 그냥 매수하시나요? 얼마나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증권사 그 트레이더들도 얼마나 내가 이거를 싸게 내가 원하는 수량을 살 수 있는지 그게 주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결국 뭐예요? 외국인들은 내가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그 태도를 취한다면 기관놈들은 내가 살 건데 절대 비싸게 안 살 거야. 난 싸게 살 거야. 싸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700주 산 다음에 500주 던져버리고 그럼 찔끔 올라가면 누가 또 이거 500주 떨어지는 거 보고 또 던지잖아요. 그럼 또 한 700주 샀다가 500주 확 던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만 계속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장 끝나고 보면은 기관들은 신나게 매수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 있죠. 그런 별로 우리가 투자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족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도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 시장 보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기관들이 연락이 사줘도 주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놈들은 거의 없는 놈 취급하는 게 속 편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편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전에 기관들이 오질나게 사가지고 이거 기관들이 미쳤다고 이거를 이렇게 사겠니? 정신 좀 차려라. 기관들이 바보니 이랬는데 기관들 바보였죠 결국. 어디였죠? 엄청나게 막 샀었을 때가 몇월 며칠이지? 이때잖아요. 2000년 12월 언제였지? 이때인가? 이때구나. 2000년 12월 10일 날 최고점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샀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종토방이 난리가 났었죠. 이때 한창 신풍제약 찍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신풍제약 한창 핫할 때 여러분들 기관들이 이 정도 샀습니다. 평단가가 얼마입니다. 저는 그거 처음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평단가 전 계산조차 안 했잖아요. 처음에 사실 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거 쟤네들은 저렇게 사도 다른 쪽으로 수익 보면 그만인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걔도 댓글로 그 평단가 계산 실제로 먼저 해주신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평단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때 엑셀로다가 해가지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종목도 마찬가지고 시장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기관들이 연기금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보실 때 기관이 들어와서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뭐 들어오면 좋죠. 실제로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관 연기금들이 엄청 사가 주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투자증권은 연기금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주가가 되려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뭐 오늘도 좀 느낀 게, 저번 주부터 좀 더 많이 피부로 와닿은 게, 결국 외국인들이 좀 사야 좀 가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좀 뭐 한두 번 이런 것도 아닌데 좀 씁쓸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재택 치료 환자가 뭐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장중에 재택 치료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죠.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연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재택 치료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니까 뭐 정부에서 재택 치료 하셔야 됩니다라고 뭐 이렇게 좀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라 뭐 자발적으로 뭐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거는 진짜 그냥 꼭 신풍제약이 아니더라도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공감을 하실 건데, 뭐 오늘 뭐 일동제약이라는 그 기업이 일본의 뭐 시오노기랑 이제 삼상의 뭐 부스터샷인지 뭐 진행을 한다 해가지고 슈팅을 주기도 했고, 또 치료제 관련주들도 뭐 간혹가다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신풍제약은 뭐 이미 뭐 시총 1조대로 떨어졌고 증거금짜리 종목이 됐고, 아직 뭐 리베이트가 아니죠. 뭐 약간 좀 이때 터진 악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비자금, 압수수색 이거에 대해 해소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뭐 조사하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또 일시적으로 또 악재 해소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윗꼬리 줄 때라도 좀 비중 관리를 무조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요때는 제가 뭐 말씀드렸었죠. 이때 매도는 나 같아도 안 했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요럴 때는 비중 관리가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진짜 10만원으로 12만 5천원 못해도 10만원으로 다시 올려주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비중 관리 할 텐데 라고 분명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여기는 완전 진짜 여기만 올려줘도 완전 땡큐죠, 사실. 여기만 올려도 완전 땡큐고, 어쨌든 뭔가 악재 해소가 된다,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윗골에 한두 번씩 주는 경우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뭐 공매도 이틀 동안 25%, 23% 쳤으니까 상환하겠죠, 언제든지. 그때 꼭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조금 뭐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존 종목들, 뭐 특히 바이오가 많은 것 같아요. 2021년도에 바이오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 나는 걸로 뭐 기존의 좀 종목들을 조금씩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뼈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간 다음에 이후에 좀 기회를 도모하는 게 보다 나은 대응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풍제약은 특별히 뭔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젠 좀 대응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윗골이라도 꼭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국내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뭐 팍스로비드는 뭐 병용을 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좀 많죠. 그래서 뭐 시오노기,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뭐 진원생명과학, 유지레파마 등등 치료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수로 3년 차죠. 코로나 빨리 좀 나왔었어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문제도 물론 뭐 있었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결국 다 어느 정도 좀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해결하고, 신풍제약도 뭔가 악재들, 우리가 봤었던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고개를 쳐 들어줄 때 그때 가서 어떤 내가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크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HBTV 천사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필요 정보도 요청 주시면 저희가 뭐 드리도록 하겠고요.
VIP와 방송반 이벤트 같이 진행하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1644-1873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